안녕, 류. 잘 지내? 아오이, 너도 잘 지내. 안녕. 내 이름은 미야지마 료. 2년 전 나는 대학 시절부터 7년간 사귀었던 카제쿠라 아오이에게 차였다. 이제 막 3년차 직장인이 되던 무렵이었다. 그냥 나한테 운이 없었던 거겠지. 뭐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헤어진 것도 아니라 충격이 크진 않지만 아오이는 본가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 후로 2년이 지나 현재 나는 27살의 나이로 대기업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다. 미야지마 씨,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미안. 나는 아직 할 일이 안 끝나서 야근해야 될 것 같아. 네? 또요? 네모까지 재밌게 놀다 와. 아오이랑 헤어지고 난 이후로는 회사 업무에만 몰두했지 사람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회식 자리라든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주최하는 미팅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피했다. 부장님, 이번에도 야근이라면서 거절당했어요. 미야지마 씨도 은근히 고집불통이라니까요. 뭐 그 친구는 우리 팀의 에이스이기도 하고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소문으로 들은 건데요. 미야지마 씨 7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분한테 차였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워커홀릭이 된 거래요. 시련의 고통을 일하면서 잊으려고 하는 건가? 뭐 그렇다면 시련의 달인인 내가 나서는 수밖에. 우와, 믿음직하다. 나만 믿으라고. 나는 부장님과 후배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줄 꿈에도 몰랐다. 그로부터 얼마 뒤 단골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나는 부장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미야지마, 혹시 아직 시간 있나? 네, 있는데요.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가? 그렇게 부장님을 따라간 곳은 여긴 유흥주점이잖아요. 맞아, 내가 자주 오는 곳이지. 여기라면 자네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차라리 바나 선술집으로 가시지. 처음엔 돌아가려고 했지만 부장님의 끊임없는 설득에 못 이긴 나는 난생 처음으로 유흥주점에 발을 들였다.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고. 평소보단 듬직하지만 이런 데에서 믿음직스러울 필요는 없는데. 와, 부장님이시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오늘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지. 아마 이런 가게에서는 돈 많은 손님이 인기가 많겠지. 부장님, 후배분이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미야지마라고 합니다. 긴장한 거 봐, 귀여워. 혹시 이런 데는 처음 와봐요? 미야지마 씨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청순한 스타일이요. 그럼 우리들은 별로겠는데? 이 사람들 앉은 자리가 너무 가깝고 좋은 냄새가 나. 청순한 스타일이 좋다고 하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를 붙여줄까요? 릴이라고 해서 주말에만 일하는 앤데 청순한 스타일로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역시 이런 곳은 영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류? 아오이? 그곳에 나타난 릴이라는 아가씨는 내 첫 여자친구인 아오이였다.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우리는 서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네. 진짜? 운명의 재회야 뭐야? 도무지 웃음이 안 나온다. 운명이라고 해도 하필 이런 곳에서 마주칠 필요는 없잖아. 죄송한데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왕 만난 거 얘기 좀 하다 보네요. 맞아요. 이것도 인연인데. 아무래도 좀 불편해서. 혹시 이 친구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아오이 자체는 완전 내 스타일이지만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지 아오이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근데 쟨 전 남친 옆자리에 앉는 게 불편하지도 않나? 이렇게 된 이상 부장님한테 기다릴 수밖에. 마담, 나랑 같이 사는 거 어때? 그럼 사모님이랑 애들은 어쩌고요? 나는 지금까지 늘 홀몸이었어. 근데 이제야 내 운명의 여자를 만난 것 같아.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부장님? 부장님은 마담을 꼬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도움이 못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돈으로 현금을 내고 도망치듯이 가게를 뛰쳐나왔는데. 료, 잠깐만 기다려. 아오이가 나를 따라왔다. 비겁하게 이대로 도망치면 어떡해? 그치만 너도 내가 손님이면 불편하잖아.
그나저나 왜 이런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오이는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오이는 분명 본가에서 가업을 잇는다고 했었다. 그런데 다시 이곳에서 돌아와 술집 아가씨로 일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붙잡아서 미안해. 그럼 잘 가. 마지막에 그 표정이 신경 쓰이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생각해보면 아오이는 대학 시절부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사귈 때 늘 곁에 있어 주려고 했었던 건데. 다음 날, 걱정이 된 나는 주말을 이용해 아오이네 본가로 향했다. 아오이의 본가가 있는 지방 도시로 가려면 기차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가야 했다. 아오이의 어머니께서는 카제쿠라네라고 하는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었다. 가게 이름 자체가 아오이의 성이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한다. 여기 맞겠지? 주말 점심시간인데 가게가 안 열려있다 싶더라니 임시 휴업 중이네. 그곳은 상가 겸 집이었기에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안에 사람이 없는 듯했다. 본인을 만나면 직접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여자가 말을 걸었다. 여기에 무슨 볼일 있으세요? 네. 근데 그쪽은... 전 가끔씩 이 가게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미즈카와 토모에라고 하는 아오이의 소꿉친구였다. 나는 내가 아오이의 전 남자친구임을 솔직하게 밝히고 그녀가 걱정되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즈카와 씨는 나를 근처 카페로 데려간 후 가게의 사정을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실은 그 가게가 형편이 좀 안 좋아요. 2년 전에 어머니께서 병으로 쓰러지시기 전부터 계속. 어머니의 병이 난치병이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는데 가족이라곤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던 아오이가 본인이 가업을 잇는다고 한 거예요. 미즈카와 씨의 말에 따르면 아오이가 본가로 막 돌아왔을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간병과 가게 운영을 동시에 해야 했기에 보다 못한 미즈카와 씨가 그녀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어찌저찌 지금껏 가게를 유지해오긴 했다는데 역 근처에 도시락 체인점이 생기면서 손님을 뺏겼어요. 근데 빚도 다 못 갚았고 자금을 융통하기도 어려워서 주말에만 미야지마 씨가 계시는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가는 것 같았는데. 실은 얼마 전에 아오이가 일하는 가게에서 우연히 걔를 마주쳤어요. 그래요? 어떤 가게에서 일하던가요? 그게... 내가 대답을 망설이자 토모에 씨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듯 그 이상은 물어보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저한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전 그냥 전 남자친구일 뿐인데 믿어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왜냐면 아오이는 아직도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네? 걘 아직 미야지마 씨한테 미련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미야지마 씨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데요. 헤어졌어도 여전히 미야지마 씨를 많이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귀었을 때의 그 추억이 자기한테 힘이 된다면서요. 헤어지자고 한 이유도 더 이상 미야지마 씨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미야지마 씨를 직접 만나보니까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심이 돼요. 아오이가 걱정돼서 여기까지 와주신 거잖아요. 미야지마 씨도 아직 아오이를 좋아하세요? 네. 저 지금도 아오이를 좋아해요. 다행이다. 비록 고집은 좀 세지만 우리 아오이를 잘 부탁해요. 그 뒤로 나는 일단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오이한테 연락을 해보려던 그때 2년 만에 아오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네가 우리 집 본가에 왔다 갔었다고 토모에가 그러던데 사실이야? 왜 그랬어?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 넌 옛날부터 이런 얘기 잘 안 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 집 본가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어. 말도 없이 찾아가서 기분 나쁘겠지. 류, 미안해. 너 혹시 울어? 아니, 우는 거 맞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오이는 전화로 얘기하긴 그렇다며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 했다. 바로 그 다음 날 나는 아오이랑 만나기로 했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아니야, 오늘도 쉬는 날이라 괜찮아.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는 미즈카와 씨한테 들었는데 토모에한테도 미안하게 됐네. 미즈카와 씨의 말이 맞았다.
가게가 경영난에 빠지고 어머니가 투병을 하시면서 금전적으로 허덕이게 된 아오이는 최근에 그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너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말이야. 운이 안 좋았던 건지 이런저런 일이 겹치는 바람에 엄마 병원비에 들어갈 돈이랑 가게를 운영할 돈이 없어. 전에 대출받았던 돈도 다 못 갚았고. 헤어졌어도 우린 친구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넌 너무 착하니까 얘기했으면 분명 나한테 힘이 되어줬을 거야. 그치만 너는 대학생 때부터 날 위해서 이미 많은 걸 해줬잖아. 이 이상 부담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담이라니.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네가 부담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류... 나 이번이야말로 너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어. 네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거든. 그 후로 나는 쓸 것 없이 모아두었던 저금을 아오이 어머니의 병원비에 보탰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아오이의 빚을 갚는 데에 보태면서 어느 정도의 채무는 변제가 되었다. 빌린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여기 차용증. 됐어. 이건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있잖아. 그때는 왜 화를 낸 거야? 그때? 왜? 우리가 그 가게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를 엄청 째려봤잖아. 그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봤을 때 부정하지도 않았고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네가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어색하고 뻘쭘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구나. 그치. 이렇게까지 기뻐한 걸 보니까 너무 낯간지러운데 미즈카와 씨한테 아오이에 대한 마음을 듣고 난 지금은 더더욱. 그 후로 나는 주말마다 아오이의 도시락 가게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아오이 또한 주말에만 일했던 유흥주점은 그만두고 도시락 가게에 전념하기로 했다. 역시 이대로 가면 쉽지 않겠지? 홍보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맛있다, 빠르다, 싸다 뭐 이런 거? 아니, 빠른 거랑 저렴한 걸로 치면 대기업 체인점을 이기기는 힘들지. 도시락은 맛이 있으니까 맛은 보장되는데 좀 더 입소문이 퍼질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신메뉴를 내볼까?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나의 직종을 살려서 얘기해보자면 컨셉이 불분명한 신메뉴는 보통 이목을 끌지 못한다. 그때 나는 아오이가 사는 지방 도시가 내가 사는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처에 회사 건물이 많아서 그런지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그 가게 앞을 지나가곤 했다. 그래서 나는 회사 동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점심이랑 저녁에 도시락을 먹어보면 각각 어느 시간대에 어떤 걸 먹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점심에는 건강식이지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죠. 기왕이면 보기에도 예쁜 도시락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도시락이요? 여자 직원들은 보이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도시락도 밥 먹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데코레이션 같은 게 예쁘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것도 다 경쟁이라고요. 아... 근데 저녁엔 양껏 먹고 싶어요. 그렇다고 살찌는 건 싫으니까 포만감은 있지만 먹어도 죄책감은 안 드는 메뉴로요. 즉,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단 거구나. 여자분들 의견은 참고가 많이 되네. 나는 데코레이션 같은 건 신경 안 쓰지만 그 고기가 있는 게 좋아. 저녁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 한잔 할 때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술에 어울리는 짭조름한 반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라? 혹시 지금 저 꼬시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그치만 방금 굳이 혼자라고 하면서 외롭다는 듯이 말했잖아요. 그냥 서글프기는 하지만 사실이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의외로 고기랑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더군. 치킨 같은 튀김 종류도 인기라던데. 아, 완전 동감해요. 부장님의 의견은 아마 가게 아가씨들의 의견이겠지. 나중에 선물로 갖다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일단은 메모해두자. 일단 나는 회사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리한 데이터를 아오이에게 넘겼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오이는 신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오이는 몇 가지 신메뉴 후보를 만들어냈다. 아, 긴장돼.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신메뉴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아오이의 어머니께서 입원하신 병원에 찾아왔다. 사실 어머니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꽤나 긴장이 됐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오이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무척 환대해 주셨다. 어머, 그쪽이 료씨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오이 엄마인 쇼코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야지마 료라고 합니다.
아오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딸을 위해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게다가 제 입원비까지 대주시고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에요. 다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뭐. 그 가게는 죽은 남편이랑 같이 개업한 거였어요. 저도 이젠 몸이 말이 아니라 가게를 접어야겠다 싶었는데 아오이가 물려받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제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는 아오이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실제로 가게 일을 돕다 보니까 단골 손님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랑 헤어지고 가게를 이어받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아마 제가 더 후회했을 거예요. 가게는 아오이랑 제가 어떻게든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 전념해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료씨.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신메뉴 추가도 경영 반침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우리에게 일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신메뉴가 완성되고 나는 회사 부장님께 상담을 청했다. 부장님께서는 아오이의 본가 근처에 있는 광고 대행사에 연줄이 있다며 그곳을 나에게 소개해 주셨다. 내가 아오이의 도시락 가게를 돕기 시작한 지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이 되자 신메뉴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건지 입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아오이, 오늘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식재료가 벌써 다 떨어졌어. 진짜? 발주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얼른 마트 갔다 올 테니까 두 사람은 가게 좀 봐줘. 이제는 매일매일 손님이 넘쳐나서 나나 미즈카와 씨가 일할 수 없는 날에는 알바를 쓰기 시작했다. 아오이가 개발한 신메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메뉴도 조금씩 소문을 보았다. 전에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창 일하는 나이대의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변화를 준 것이다. 그러자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기서 사 먹게 되더라고. 맞아요. 마트에서 파는 반찬들보다 맛있고 메뉴도 다양해서 좋아요. 아, 혹시 번거롭지 않으시면 저희 가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대기시간이랑 쿠폰도 나와서 이용하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나에게는 여러 연줄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지, 단골 손님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류, 우리 가게의 규모를 생각하면 더 이상 손님을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건 원래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하잖아. 곧 2호점도 내보자. 2호점? 사랑의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야, 놀리지 마. 나는 손님에 대한 사랑이란 뜻으로 말한 건데. 치사해. 이제 슬슬 때가 되어가는 건가. 그렇게 모두의 노력이 모인 끝에 우리는 반년 만에 타 지점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접객률을 확보해냈다. 알바도 많이 늘어났겠다. 내 역할도 이젠 끝인 것 같아. 슬슬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그렇구나. 맞아. 너는 회사 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런 의미에서 차용증 대신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자. 이건 혼인신고서? 우리 결혼하자. 난 이제 대행사 일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여기서 일하고 싶어. 말도 안 돼. 정말? 아오이, 넌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럴 리가. 너무 기뻐. 그렇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현재. 아오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좀 쉬엄쉬엄하지 그래? 괜찮아, 엄마. 그러지 말고, 응? 가게는 엄마가 보면 되지. 안 그러니려? 어머니께서도 이젠 건강해지셨으니까 여긴 우리한테 맡겨. 그치만 여긴 내 가게잖아. 하여튼 옛날부터 고집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뭐야? 나올 것 같아. 뭐? 결혼 이후 우리의 관계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오픈될 2호점은 미즈카와 씨가 점장을 맡아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도 나는 아오이랑 장모님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 가게를 열심히 지켜나갈 생각이다.